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여러분들의 진짜 주식,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전화치입니다. 학신님 안녕하세요. 아, 태진이 형 아니고, 감사합니다. 감 대표님. 네. 광고가 나왔다. 네, 봄바람님, 디노씨님, 경제시장님, 크리스탈제이님, 데일리버님, 지니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피전님도 반갑습니다. 태양은 떠오르고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또 인사하면서 여러분들 이모티콘 날려주시면서 오늘 하루 또 재밌게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신나게 출발을 하잖아요. 찐 노래면서 하잖아요. 그쵸? 제가 이거를 하는데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집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기가 다쳐가지고 육아를 좀 같이 하고 있는데 집에서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거 아침마다 이걸 부르니까 어느 날 저희 46개월 딸 쌍둥이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김상림님, 김병청님, 진진이님, 지금님, 뿌밍님, 장뽀로로님, 김태환님, 송종복님, 이경혜님, 이영애님, 영석임님, 17년 됐다님, 찐찐님, 네. 량이님, 모두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발이 조금 늦었으니까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데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말을 이해 못하면은 이해하겠는데 말을 알아들어서 말을 안 들으니까 환장하겠습니다. 귀여워서. 네, 46개월입니다. 네, 일단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또 좋은 기회에 또 여러분들과 장중에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혹은 출근길 주식에 못다한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 제 개인 채널 전태진 찐주식 유튜브 채널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또 마감 브리핑에 대한 부분들, 마감 시황에 대한 부분들, 섹터나 종목에 대한 부분들 궁금한 것들 올려드리니까 제 유튜브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그 내용들도 같이 공부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0.37% 하락 마감했죠. 약보합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0.03%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07%.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의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혼조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라고 보는 게 왜냐면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1% 상승 마감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어제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또 단기 추세를 살짝 이탈한 모습들. 근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또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S&P 500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인, 그러니까 우량주 위주인, 그러니까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만 기술주 중심의 종목들이 반등을 보였고 견조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예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를 잡고 있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라고 보지 말고요. 오히려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혹은 오늘 좀 밀리게 되면 한번 그러면 건전한 조정으로 보고 오면 담아볼까? 라는 생각도 저는 한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큰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지수는 저는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지수가 하방보다는 상방에 좀 더 강하다. 무게가 좀 더 실려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어제 미증시가 3대 지수가 이렇게 혼조세 마감을 보였던 건 결국 딱 한 사람의 입이었어요. 입.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의 반응이 좀 엇갈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1% 상승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시가총액이 4조 달러에 가까워졌고 테슬라도 급락했던 테슬라도 1.32%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외에 무슨 알파벳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여기서도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일단 어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파이낸셜이 은행주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일단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HSBC가 이제 대형은행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락 조정하면서
뭐 JP모건 체이스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선런, 퍼스트솔라, 태양광 관련주들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축소를 골자로 했던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게요. 우리나라 태양광 에너지,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따르게 움직임을 보일 때도 있었고 미징시와 연동되면서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월요일 날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소비주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어제는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폭염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어제 또 전력 설비 쪽이 좋았어요. 뭐 지수 자체가 좋았으니까, 워낙에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으니까 뭐 딱히 그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찌됐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시세를 좀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 어제 여러분들 낮에 나가보셨나요? 밖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일이 좀 있어서 잠깐 앞에 걸어갔다 왔는데, 와, 이게 타는 게 아니고 녹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녹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여튼 어제 저녁에 서울이 폭우가 좀 쏟아져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었지만, 지금 이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전력 설비 쪽 한번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렇게 됐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어제 관련해가지고 방송 중에 어떤 분들께서 스테이블 코인 또 뭐 떨어진다, 폭 나간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어제 하락 마감 마이너스 1.28%, 시간 외에서 0.46% 하락 마감했는데, 차트상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현재 견조한 자리는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견조함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 국내 한국은행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테마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맑음님, 네, 찐이야. 네, 우리 애기들도 따라하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고, 이제 오늘도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미증시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제가 좀 더 드리면, 왜 근데 미증시가 이렇게 혼조세 흐름에서 어제는 강했는데, 어제 뭐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지수들의 흐름을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예요? 바로 트럼프라는 사람이죠. 트럼프가 관세 부과 시점을 결국에는 이제 8월 1일 이후로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쵸? 근데 트럼프라는 인물이 워낙에 말들을 맨날 바꿔와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냥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신뢰도를 좀 잃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어쨌든 그 자신의 그 트루스 소셜 계정에다가 2025년 8월 1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다,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게시를 했습니다. 전날 이야기했던 내용과 또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전날에는 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하되 상대국들, 교역국들이 좋은 제안을 가져오게 되면 이 관세 부과 시점도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다, 미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말이 바뀌어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볼 게, 이달 말에 반도체하고 의약품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도 이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지금 상호 관세가 25%가 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품목별 관세가 자동차 25%, 자동차 부품 25%, 철강이 50%인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알루미늄하고. 근데 이거를 중복해서 더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뭐 관세가 50%다, 뭐 75%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기사를 가지고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중복되는 게 아니란 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5, 자동차 25, 철강 50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대 200%의 관세도 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0%면 진짜
아, 대단해요. 그쵸?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어쨌든 그 품목별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왔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이게 걱정할 만한 부분인가라고 해요. 물론 이제 관세가 더 높아지게 되거나 조정의 한미 협상에 대한 부분이 고착화되고 진전이 없어서 더 관세가 부과되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리 교육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이야기했던 게 보시면 우리는 25% 부과한 대로 됐습니다. 그쵸? 일본하고 말레이시아가 24%였다가 25%가 됐고, 뭐, 카자흐스탄, 뭐, 티니지, 남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보면, 뭐, 세르비아, 뭐, 방글라데시, 이런 주요 아시아 국가들 좀 보게 되면요, 기존에 부과했던 것보다 작아졌거나 같아요. 일본과 말레이시아만 높아졌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반도체 지수도 좋았고 삼성전자가 현재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나오게 되면 좋은 관점에서 매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보는 상방의 무게가 더 실려 있는 게 맞다면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전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르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방향성은 좋게 보고 있다. 물론 이제 갑작스러운 돌발 악재가 나오게 되면 뭐 미증시가 밀리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뭐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이 극적으로 타결 안 되고 이상한 쪽으로 방향이 되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과거의 그 패턴들을 따라봤을 때는 지금은 저는 좋은 흐름이 좀 더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어제는 뭐 전력설비, 증권, 지주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도주의 기한만을 좀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주도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좋았던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많으셨을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는 그런 패턴의 매매에서 좀 더 재미를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올라갈 종목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미리 올라갈 종목을 선정하면서 중간중간 단타도 노려보시면 뭐 재밌게, 슬기롭게, 즐겁게 주식 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 밑에 있구나. 자, 일단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국내 주식 말고, 여기다 놨나? 여기 있네.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 하셨잖아요. 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나왔냐면,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약품 관세 200% 부과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리에 대해서는 50%의 관세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에요. 선물 시장에서 구리 선물 가격이 한때 뭐 15% 이상 폭등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7월 9일이거든요. 제가 7월 1일 날 아마 방송에서 이 구리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7월 1일자에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지금 구리라는 거는 각종 이제 산업의 핵심 원자재잖아요. 그쵸? 25년 들어서 크게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이 구리 시세가 최근에 계속 올라가졌고 데이터 센터 건설 붐으로 상승했다는 분석이 좀 중론이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의 관세부가 움직임도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7월 1일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1일날 기준으로 했을 때 트레이딩 이코노믹에 따르면 구리 선물이 전날 이제 파운드당 5.021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연초보다 25% 이상 올랐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13% 정도 상승을 한 거거든요. 5년 전에 비교하게 되면 75% 정도 오른 겁니다. 이 구리가 어디 사용돼요, 여러분들?
대규모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인프라, 뭐 통신 케이블, 냉각 설비 이런 핵심 부문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구리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들 미국 시카고에 건설한 이 5억 달러 규모 데이터 센터가 총 2,177톤의 구리가 사용이 됐어요. 보통 여러분들 중형 규모의 데이터 센터 한 곳에서 구리가 얼마나 사용될 것 같으세요? 5,000톤에서 1만 5천 톤 정도가 사용이 돼요. 초대형 데이터 센터는요, 이보다 더한 최대 5만 톤까지 구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뭐다? 구리 기반의 인프라 수요도 증가할 수가 있다. 그러면 구리 가격이 상승했을 때 뭐 이구 산업이라든지 대창이라든지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 변동성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라면 오늘 이 이슈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단기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중에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동시호가라든지 뭐 시세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아니지만 단기 변동성을 활용하는 거지만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단타 말고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결국 전력 인프라,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전선 쪽도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 최대 5만 톤의 구리가 사용된다. 그리고 결국 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구리 수요는 늘어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 및 배전을 위한 전선, 뭐 접지, 장치 여기에도 구리가 필수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이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전선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전선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도 이거 이슈하고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 자본시장 공성화가 아니고 공정화입니다. 공정화. 죄송해요. 공정화입니다. 공정화 계획을 ING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사회에 대해 그 주주에 대한 충실임을 담은 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지금 자본시장 공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 집중투표제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우선 추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사주 소각을 추가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 지난번에 상법 개정안 말씀드리면서 재계 쪽의 입장도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번 그런 논의로 말씀드렸었는데 재계에서 요구했던 그 배임죄 폐지 논의도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어제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그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정말로 그동안 올랐다가 물론 조정을 받긴 했지만 증권, 지주, 보험, 은행 너나 할 것 없이 그동안 뭐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재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와, 살아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폭등하면서 지수를 견인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서 국민의힘과 협상에서 제외된 이 종목들을 포함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야에서 지금 공청회를 통해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이 공청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 11일 내일 모레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추가 의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사주 의무 소각화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자사주 보유량을 10%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이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줄 가능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사주라든지 스톡옵션을 통해서 행사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배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이제 보통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 양도하거나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 EB를 발행하는 행위도 제재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B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태광산업 관련돼서 교환사채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 증시부양책에 대한 경기부양책뿐만이 아니고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은 그 상법이 아니고 그 소비 쿠폰에 대한 부분들, 추경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증시부양책은 이 개정안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어쨌든 정부에서 증시를 정말 살리려고 하는구나. 코스피 3천, 5천 진짜 가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이 재확인했다라는 것에서 저는 유의미하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관철이 유지가 되고 드라이빙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종목들 좀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최근에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증시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가꾸이님 안녕하세요. 학시님 가격 전가. 그렇죠. 보통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 인상이 되면 소비자에게 전가가 될 거고, 뭐 그런 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한 내용들이 좀 빠르게 되고 있는데, 달러 다시 오르고 있나요? 바닥에서 이제 오르는 거 얼마 한다고. 예전에 1460원대 그때 기억 못 하세요? 그때 보면은 뭐 아직은 괜찮은 거죠. 지금 가격대는 괜찮습니다. 아직은. 일단은 빠리빠리 좀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을 전후로 해서 자사주를 처분하려는 상장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빨라지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최대 주주가 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 보유하던 상황들이 이루어졌었는데, 물론 이전까지는 상장사가 자사주를 마음대로 처분을 해도 주주들이 뭐 문제를 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법 개정되면서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고, 최근에는 어쨌든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 소액주주 권익보호에 대한 법제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쵸? 지금 이제 어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따르면 전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환인제약 같은 경우가 발행 주식수의 총 5.38%를 처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세방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자사주 9만 3천 주 정도를 창립 60주년 기념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했다라고 해요. 예전에 뭐 이런 스톡옵션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거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만약에 그 최대 주주의 주가 방어, 경영권 방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문제 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고, GNC 에너지도 자사주 50만 주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라고 해요. 솔본도 자사주 167만 9천 주를 계열사 테크하임에 처분을 했고, 진양제약 같은 경우는 최은환 회장한테 자사주 32만 주를 처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환인제약에서 볼 수 있듯이요, 이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좀 할인 가격된 것으로 넘기다 보니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가 조금 훼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기존 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대한 부분들 결국 시간적으로는 해소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는 단기 약제 해소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월 1일까지 연장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원래 부여받기로 했던 관세를 그대로 받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일본은 올랐잖아요. 아까 말레이시아도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원래 받기로 했던 내용들을 받은 거니까 그렇게 어렵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고 있는 전략이나 전망이 무조건 맞을 수는 없겠죠. 저도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이 관세 압박이라는 부분은요, 결국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좀 더 많이 기부를 하겠지만 기부 앤 테이크를 하더라도 어쨌든 쌍방이 어떤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뭐 100% 우리한테 불리할 거라고 유리할 거라고 생각은 않지만 그래도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한미 협상을 통해서 혹은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이것들은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시장을 위축시키고 투심을 위축시키는 그런 고질적인 악재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서 미증시 상승했고 고용지표가 좋을 때는 경기도나 우려가 해소되면서 미증시 상승했습니다. 미증시가 상승하게 되면 일단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견조하면 국내 증시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증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다만 오늘 단기적인 변동성을 본다면 구리 가격에 따른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200%의 의약품의 200%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 7시부터 7시 반까지 저와 함께 출근길 주식 함께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못다한 내용들 또 하루의 마무리는 제 개인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퇴근길 주식으로 함께 공부해 보시면 꼭 여러분들 성투하는 투자자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 장중에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주식 전태진이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성투하세요,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제가 이렇게 웃는 이유는 제가 출근길 주식 7시부터 7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또 제가 말미에 오늘 또 좋은 기회가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시장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가끔 지난번에도 이렇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장전 8시 반부터 10시까지 또 시장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한번 신나게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아이의 아빠님, 샤니소보루님, 에너지포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아이의 아빠님, 저도 46개월 딸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 가장이죠. 황금바다님, 네, 저도 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방송은 이제 실제로 저희 가족분들도 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제 7시 반 방송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증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드리면서, 오늘 우리 종목들 한번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장중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은 매수 추천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이슈나 일정에 대한 모멘텀을 활용한 종목들, 오늘 좀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을 같이 언급해드리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릴 거고요.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섹터나 종목들은, 관심 종목들은 따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미증시 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이제 PPT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어제 0.37% 하락 마감했습니다. 약세 마감을 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물론 이제 최근에 하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열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가격대를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0.03% 이야기예요. 근데 연준에 대한 최근에 연준 인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제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아랫거리를 달아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들을 지켜주고 있는 자리 상당히 중요하다, 견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나스닥과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비슷한 흐름 속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 마감을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제가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앞서 본 세 종목과는 좀 다른 분위기죠. 세 종목은 이제
음봉 마감을 좀 보여줬었고 지금은 양봉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세도 쭉 살아있는 모습들. 지금 이 정배열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배열이 유지된다라고 가정하면 물론 이제 이격이 좀 커지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되겠어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오전에 출근길 주식을 통해서 7시부터 7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혹은 제가 저녁 방송이 없는 날은 되도록이면 제가 퇴근길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날 있었던 마감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들 관심 가지고 봐야 될 종목들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모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요. 저한테 인사를 안 하시더라도요, 우리 서로 이렇게 이 채팅창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우리 담당자님도 계시고 있으실 텐데, 서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 긍정적인 기운들이 모여서 긍정적인 이 결과들이 우리한테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나쁜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생각 많이 하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미증시는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미증시가 이렇게 마감을 한 이유는요. 딱 봤을 때 결국은 트럼프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의 반응이 좀 엇갈렸던 부분들이고요. PPT 자료 한번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1% 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4조 달러에 좀 더 가까워진 모습들이고 테슬라도 1.3% 상승을 했어요. 물론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등락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기술주들은 나름 선방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은행주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대형 은행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에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저희 종목들을 잠깐만 볼게요. 자, 지금 하나솔루션 넥스트레이드 상에서 지금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쵸? 흐름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웃기네요.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지난 미증시 같은 경우에 설런이라든지 인페이지 에너지 그리고 퍼스트 솔라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축소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또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의 정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드라이빙이 계속 걸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미증시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에 대한 부분들 다행히 지금 아래 꼬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부 정책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지난밤에 가장 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였습니다. 그쵸? 8월 1일 이후로는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워낙 트럼프라는 인물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일국의 대통령이라서 뭐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너무 말이 자주 바뀌어요. 애기도 아니고. 그쵸? 여러 번 말을 반복해왔던 만큼 시장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크게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전날 이야기한 거랑 달라요. 전날은 만약에 교역국들, 상대국들이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온다면,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워낙에 들쑥날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어찌됐건 지금 의약품에 관세 200%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부과 시점은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주고 나서 시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 1년에서 1년 반 동안 또 어떤 일이 뭐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하는 시간들을 1년에서 1년 반 준 거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구리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거는 근데 확정됐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어갔대요. 이제 서명만 하면 끝인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구리기 선물 가격이 한때 17% 폭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구리 가격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볼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방산에도 속해 있고 구리 관련된 종목에 속해 있던 종목 보면 풍산이죠. 풍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잡아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크게 이 자리가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을 거고요. 박정수님 감사합니다.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종목 두 가지가 우리 박정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너지포션님 안녕하세요. 김우철님 안녕하세요. 자, 풍산도 마찬가지고 박연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산 그리고 대표적으로 비철금속 해서 구리 가격 이야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했던 게 우리 박정수님 말씀해 주셨던 이구산업이에요. 이거 이렇게 보니까 헷갈리죠? KLX 바꿔놓을게요. 그렇게 되면 역시나 이구산업도 마찬가지로 최근간에 올랐다가 눌리면서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들. 제 방이 아니고요. 생방입니다. 라이브입니다. 라이브예요. 오늘 또 우연찮게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10시까지 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학시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제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번 부탁드리겠고 우리 또 학시님 때문에 즐겁게 웃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웃으면서 하세요 여러분들. 왜 웃으면서 하냐면요, 지금 시장 좋잖아요 여러분들. 미증시가 하락했을 때도 우리나라 지수는 물론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 정부 정책의 증시 부양책에 따라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좀 올라갔다 밀리거나 혹은 조정이 좀 있다 하더라도요, 크게 지수의 흐름에서 최근에 강세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지금 단기 박수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이 부분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바닥론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바닥론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풍산, 이구산업,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구리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서 들어가는 구리의 양이 대형 데이터 센터가 한 5만 톤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구리가 되면 전선이죠, 전선. 대한전선. 근데 지금 보면은 트레이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헷갈리니까. 보시면 지금 넥스트레이에서 강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근데 전선이라든지 구리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단기 변동성을 좀 보여주긴 할 거예요. 그쵸?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구리 가격에 따른 흐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구산업 정도는 구리 가격에 좀 연동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풍산은 방산주와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풍산을 실제로 우리 가족분들하고 매매도 했었고 트레이딩도 했었던 종목들이고, 그리고 경고 종목이라서 언급을 잘 안 드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나쁜 자리는 아니다. 네, 대한전선도 마찬가지. 그리고 전선주도 보시면 충분히 이 박스권 상단을 한번 트라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 구리도 올라가고, 또 그거 구리뿐만이 아니고 뭐가 올라가요? 구리는 필수 용품이고, 그쵸? 전선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필수,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통신 케이블, 냉각 설비, 이런 핵심 부분에 구리가 대규모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총알탄피 맞아요, 풍산. 그래서 방산주 쪽으로 좀 더 부각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월요일날 여러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월요일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서클의 움직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 서클이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리를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리를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클 관련된 종목들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코인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의 소형 테마들, 그리고 대형주 주도주 단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정부의 증시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모멘텀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금융위원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결국 정부에서 지금 정부와 여당, 정부 여당은 지금 부동산 정책을 하고, 그리고 소비 쿠폰 경기부양책을 하고, 추경 경기부양책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증시부양책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확실히 코스피를 정말 살리려는 의지가 확고하구나. 저는 그 부분이 재확인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월요일은 스테이블 코인하고 소비주를 중점적으로 보자. 소비주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창도 맞습니다. 대창, 서원 이런 종목들이 있죠. 소비주 뭐 마트, 개인적으로 소비 쿠폰이 있게 되면 소비 쿠폰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 소비처가 편의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었고, 오늘 보니까 또 편의점이 넥스트에서 좋네요. 롯데지주도 강하게 좀 올라와 줬던 부분들. 물론 이제 올라갔다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건 장이 시작하고 돼서 봐야 돼요. 동시효과 50분 됐을 때도 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장 시작하고 나서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가족분들하고 이제 포트를 구성하잖아요. 보통 포트를 구성하고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이에요. 방송에서는 제가 급등주나 테마주를 많이 언급해드렸기 때문에 전태진은 테마주를 좋아하나? 이름처럼 테마에 진심인 남자인가? 그래서 전태진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급등주를 좋아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함이거든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면요, 급등주나 주도주나 대형주나 중소형 스몰캡주 관계를 저는 그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선입견이라는 걸 안 갖고 있어요. 그냥 수익이 된다, 이슈가 된다, 일정이 모멘텀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봐야겠죠. 시장이 받쳐준다면.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거든요. 뭐 현금 보유에 대한 부분들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패스를 좀 하도록 하고, 어찌됐건 지금 포트 구성을 할 때 보통 이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수익을 끌어갈 수 있는 뭐 지수 플레이 혹은 대형주 단에서도 공략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주들은 반도체가 됐건 2차 전지가 됐건 제약바이오가 됐건 조방원이 됐건 증권이 됐건 지주가 됐건 로봇이 됐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슈와 일정과 수급과 모멘텀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개별주 급등기가 있는 종목으로 넣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비중 같은 것들을 제가 단타로 한단 말이에요. 단타. 최근에 제가 이거 캡처한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가족분들하고 단타 트레이딩 했던 내용들인데 보면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시면 다 이게 여러분들 이슈가 있었던 것들이에요. 보시면 전선주, 구리가격, 파세코, 여름, 세린비엔지, 탈플라스틱 정책, 에르코스, 저출산, 더즌, 스테이블코인, 다날, 스테이블코인, 애경케미칼, 이거는 석유화학보다는 매각에 대한 이슈로 좀 같이 노려봤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내가 포트에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수급이 막 들어오는 종목들을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맞싸가는 겁니다. 물론 손절한 종목도 있어요. 저와 맞지 않는 종목들도 있는 것처럼. 네, 혜른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아마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꽤 있을 겁니다. LNG 관련해가지고 어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고, 다만 지금 증권사라든지 지주사 관련된, 은행 관련된 종목들, 보험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수의 방향성과 정부 정책에 기인했을 때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예전에 전 정부에서 저 PBR,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건 뭐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PBR, 저 PBR 프로젝트에 관련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때 막 시작을 했잖아요. 과도기라는 겁니다, 과도기.
그쵸? 그리고 이런저런 국제적인 매크로 환경들도 좀 있었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거 한미 관세 협상도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정부,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의 부재도 결국 해소가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듯이 이 불확실성은 저는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고 월요일 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몇몇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와 주려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주도 계속해서 좋았고 어제는 제가 시장이 좀 좋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셔라. 일일비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정말 우리 증시가 폭등이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너무 좋았어요.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2% 가까이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거의 1% 아래골 달고 올라와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어제 올랐으니까 밀릴 수 있어요. 단기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더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100%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동시호가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풍산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풍산 그리고 이구산업 지금 17%까지 동시호가상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마 관련된 종목들에서 넥스트레드가 있다 보니까 넥스트레드에서 급등했던 종목들은 좀 시장이 시작하면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는 제가 시장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뭐 드렸어요? 어제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딱 하나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강조했던 거 중국과 우리나라를 같이 해야겠습니다. 중국이 40도가 노는 폭염이 중국 곳곳에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뭐 긴급 조치를 했다라고 관영 매체들이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비단 중국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다. 어제 여러분들 저녁에 서울에서 비가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았지만 낮에 어땠어요? 낮에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제가 밖에 걸어다닐 일이 뭐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개인 일정 잠깐 앞에 나갔다 왔는데 정말 타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녹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녹아버리는 줄. 정말 땀이 막 비오듯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여름 관련된 종목들 파세코나 뭐 신일전자 이런 것들도 시세가 나와주긴 하겠지만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제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자. 전력 수요 증가. 날이 더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냉방기구를 많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에어컨도 더 많이 사용할 거고 선풍기도 더 많이 사용할 거고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한국전력도 실제로 제가 어제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 뭐 심지어 단기적으로 41,000원을 충분히 돌파 트라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그러니까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9월에도 주가가 급등을 좀 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폭염으로 인해서 한국전력의 실적이 호실적이 기록했어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어떤 시대적인 변화도 같이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뭐 예전에 조선 방산 원전이 막 5-6배 막 10배 가는 종목들도 있었고 이런 가는 종목들 보면 최근의 트렌드는 결국 가는 종목들이 간다라는 겁니다. 가는 종목들이 가요. 그쵸? 그러니까 어제 비싸다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오늘 안 비싼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정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가진 분들의 영역이다라는 게 가장 크겠죠. 가진 분들의 영역이다. 그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섹터는 결국 정책에 기반하는 종목들, AI 백조 펀드, AI 정책에 기반하는 AI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라든지 HBM이라든지 AI 챗봇이라든지
이런 AI 기반 인프라들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안으로 따른 지금 지주사, 증권주들의 강세도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미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협상으로 쓸 수 있을 만한 조선, LNG, 방산 이런 것들도 꾸준히 봐요. 아마 얘네들에서 계속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정부 정책이라든지 특별하게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저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데 로봇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이 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타이밍이 아직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 AI 백조 펀드에 대한 정책이 결국 로보틱스 산업에도 저는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움직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서 아예 제외하지 마시고요. 일단 가장 먼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그리고 그 종목들이 정부 정책에 기반한 종목들이다 라고 하면 좀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0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는데 하다가 중간중간 제가 타자를 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잠시만 양해 부탁드리겠고 자, 일단 시장 잠깐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현재 보합권, SK하이닉스는 약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미증시가 혼조세 마감을 보이고 관세에 대한 영향이 시장에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차라리 오늘 하락 출발을 해서 양봉, 전략 후강의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선물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게 보진 않거든요. 근데 어차피 오늘 조정이 좀 있을 거라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액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방위비 부담을 해야 된다.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을 한다.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조선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 그리고 LNG 프로젝트 협력, 그리고 방금 말씀했던 방위비 증액, 그리고 소고기라든지 이런 시장 개방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미트박스라는 종목들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시장이 눌림조차도 없네요. 대단하다. 맞습니다. 대단해요. 제가 지수를 봤을 때 이 구간에서는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없애버린 게 바로 정부 정책의 어떤 증시 부양책이었어요. 와, 이게 너무 대단하다.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늘어났던 부분들, 대기 자금이 많다라는 부분들도 결국은 긍정적인 거라고 봐요. 그쵸? 긍정혜님 안녕하세요. 오늘 신현식 대표님 방송을 대신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식 전태진이고요. 네. 자, 일단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 여러분들도 좋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장중에 제가 좋은 종목들, 장중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장중에 좋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단기로도 좀 좋은 종목이고 중장기로도 볼만한 종목들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일단은 강보합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효과상에. 자, 우리 단속반님,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자. 물론 주식이라는 것은요. 누군가 벌게 되면 누군가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쵸? 냉정하고 잔인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버는 쪽에 서셔야죠. 그죠? 이왕이면 잃는 것보다 버는 쪽에 쓰였으면 좋겠고 인버스를 매수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폭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적이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만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저한테는 기가 막힌 전략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장 출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분 20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조선방산 원전도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고 그날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잡아가는 건 어쩌면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을 때는 힘든 시장이라고 봐요. 너무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났습니다. 정부 정책에 기인한 종목들은 뭐 조정이 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올라가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소가로 나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종목들 한번 잘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전선주 말씀드렸고, 풍산, 이구산업 말씀드렸고, 풍산은 경고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7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가족분들 오늘 파이팅하고 성공 투자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 출발하고요. 자, 중간중간 제가 종목들을 보면서 잠시 타자를 좀 칠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신나게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락 출발을 했어요. 제가 어제만 보더라도 지금 이 가격대 라인을 지켜주면 좋겠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하락 출발. 꼬리를 달아주고 양봉 전환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어닝 쇼크가 나왔죠. 어닝 쇼크가 나왔고 오히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다?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어닝 쇼크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도체에 대한 바닥론이 형성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일단 그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 쿠콘,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도 올라와주고 있고,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뿐만이 아니고, 일단 오늘은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좋습니다. 일단 KBI 메탈이 올라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전선도 일단은 갭상승으로 출발. 이 종목들 괜찮죠? 나쁘지가 않아요. 그쵸? 이런 종목들 좋죠. 네, 오늘 아마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움직임을 보여준 거니까 오늘 저점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오늘 저점 가격 이탈하게 되면 좀 밀릴 가능성은 있어요. 그 부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풍산도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네, 경고 종목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자, 일단 시작을 좀 보게 되면 오늘 NHN, KCP 이 종목도 뭐예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게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들 봐야죠. 스테이블 코인. 저는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들 보세요. 어제 딥마인드 같은 경우가 지금 갭상승으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딥마인드는 또 어제 최근 3거래일 동안 급락했던 종목들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어요.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가 포트를 구성하고 있을 때 지수 플레이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이제 아침에 방송 드렸던 부분들이 같은 맥락이에요. AI 관련된 종목들, 소버린 AI라든지 인터넷 대표주들, 그 AI 인프라 형성이 됐을 때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거든요. 그런 종목도 가지고 있고 전력 설비도 물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당연히 포트에 형성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이게 간단하게 끝낼 종목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목도 제가 살짝 이렇게 좀 해드릴까요? 호가창 보이게? 호가창이 좀 보이시는 게 낫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그냥 이대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일단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 대장주였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 야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 꺾이겠는데? 떨어지겠는데?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느낌이 드세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해 주셨죠. 시장에 눌림조차도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종목 간에 눌림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던 종목들이 가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그 검찰 이슈가 좀 있었어가지고 어제 급락이 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오늘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전력 설비 쪽도 좋습니다.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 여러분들 심지어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저 그 가족분들하고 매매를 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전력 설비 좋아. 오케이. 전력 설비 좋아. 수혜도 맞아. 노후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 아, 이마트 놓치셨어요? 소비주? 소비주를 놓치셨어요. 괜찮습니다. 소비주? 놓쳐요. 또 조정 나왔을 때 잡으면 되죠. 맞지 않아요? 조정 나올 때 잡으면 되죠. 자, 전력 소비주 이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자, 전력 소비 좋아. 다 좋아. 알겠는데, 기술적으로 잡는 방법을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명확히 나오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명확히 잡아주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구간들이, 여기서 반등이 계속 나와주는구나. 그럼 이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수 팁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일단 시장 잠깐만 보고, 자, 코스피 먼저 볼까요? 코스피 0.04% 이렇게, 아이고, 등락을 반복하네요.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이게 추세 이탈로 보지 않고 코스닥도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 주고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 1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여러분들 그거예요. 지금 시장이 코스피는 반도체, 그쵸? 코스닥은 뭡니까?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혹은 2차 전지예요. 얘네의 주도주가 다시 기환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이고, 혹은 얘네가 조정을 받을 때 조방원, 로봇, 증권, 지주사, 정부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 주느냐,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는 좀 더 상방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조정이 나온다? 그럼 저는 기회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종목들 못 가지고 있었다. 그럼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설비 쪽 좋습니다. 아까 어떤 분 아침 방송에서 언급해 줬던 종목들인데 지금 전력설비 쪽 전반적으로 다 추세가 나쁘지가 않아요. 좋죠, 여러분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자, 이구산업 조금 떨어지고 있네요. 대한전선 떨어지고 있고, 만약에 시장이 밀려서 좀 밀리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밀리는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하락 출발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만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왜 항상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반대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반대로 가고 있다. 그쵸? 그렇지만 언제든지 외국인의 포지션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을 따라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평소에 좋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 그냥 끌고 가는 전략도 좀 나쁘지 않아요. 다만 정부 정책에 기인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다. 그것도 힘들다. 아, 나 정부 정책 이것도 잘 모르겠어. 그러신 분들은 진짜 아예 그러면 트럼프 관세로부터 무관한 종목들, 화장품, 의료기기, 엔터, 카지노, 한한령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식에는요, 결국 우리는 수익을 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이것도 참 상대적이긴 한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저점 매수하신 분들한테야 워낙에 좋은 종목이겠죠. 올라갔으니까. 네,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한테는 얘가 좋은 종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우리한테 수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예요. 우리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은 물론 이제 매수 급소를 잘 노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에서 중심이 되고 있느냐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종목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쵸?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서 물론 이제
동전주, 재무제표 안 좋은 종목들은 안 좋은 종목이 많죠. 근데 우리한테 또 수익을 준다라면 또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주식인으로서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따져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은요 매일 나와요. 우리 아까 꼼짝마님께서 이마트 놓쳤다고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위기여서 말씀드리면 종목은 매일 나옵니다, 여러분들. 종목은 매일 나오니까 무리하게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가족분들도 차분하게 우리 전략주들 잘 공략을 해보시고 매수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부터 매도 다 말씀드려요. 잠시만요.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죠. 맞아요. 동시호가에 한 틱 걸었는데 한 틱 차로 놓쳤다. 이런 거 진짜 아깝습니다. 제가 진짜 아쉬울 때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매수 급소가 있고 매수 밴드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막 10원, 20원일 수도 있고 뭐 100원, 200원일 수도 있고 50원일 수도 있고 그런 차이인데 정말 그 호가 하나 때문에 매수를 못하고 날아가는 종목들이 시장에 많아요.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그쵸? 정말로 아까워요. 그럴 땐.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시장은 올라갈 종목들은 계속 무궁무진하고 수천 개의 종목군들 중에서 내가 먹을 종목이 없을까? 저는 많다라고 봐요. 자,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계속 스테이블코인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하게 끝날 테마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국가들도 스테이블코인에서 계속해서 법제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스케줄과 일정이 있는 테마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진짜 매수하고 한 10% 정도 지금 9% 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설비도 마찬가지로 한 7, 8%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종목을 미리미리 공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도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전력설비가 좋았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아, 이거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 관련된 정보들을 미리 공략하시면 수익을 잡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제 강하게 올라가줬던 LNG 관련된 종목들, 철강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보시면, 어제 너무나 올랐잖아요. 어제 27.69%, 28% 가까이 급등을 하고,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오늘 이 정도. 그러니까, 거래량이 여러분들 들어올 때 올라가고, 떨어지면서 조정받고, 지저분한가요? 자, 올라갔다가 밀리는데 거래량 같이 급증, 반복되는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 이거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쵸?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LNG 관련해서 정책 부분이잖아요. 정책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미국과 관련이 있는 거고 조선과 함께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니까 단기적인 흐름에서 좀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왜 자꾸 테마주만 이야기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그런 종목들이 움직여요. 근데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올라갔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증권주도 어제 신영증권 상한가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갭상승으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좀 지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증권뿐만이 아니고 생명보험, 하나생명도, 지주사 마찬가지고 정말 대단해요. 진짜 대단합니다. 하나도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그쵸?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는 종목이 계속 가요. 상품 관련된 종목들도 APR 보시면 정말 끝도 없이 갑니다. 보시면 지금 상반기에 4만원대 시작해가지고 지금 4배나 갔어요. 그런데도 간다는 거예요. 역설적이긴 한데 신고가를 돌파했다라는 건 뭐예요?
매물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매물대가 없으면 물론 차익 매물에 대한 경계는 해야겠지만 반대로 뭐예요? 누구나가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려 계신 분이 없으니까 더 가볍게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뜻이 돼요. 지금 이 종목 말고도요.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어제 인적 분할 이슈가 철회되면서 악재가 좀 했던 파마 리서치도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하죠. 근데 최근에 보면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과거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자, 이런 종목들 보면 과거에도 이렇게 쭉 움직였었습니다. 64,000원 했던 게 얼마까지 가요? 7만원이라고 봤을 때도 43만원이면요 6배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또 나와요. 조선방산 원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까 고민하지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상방에 대한 룸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고민은 돼요. 고민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가지신 분들의 영역이죠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전력소비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모멘텀이 뭐 전력 수요 증가 그리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도 같이 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매도를 중간중간 제가 타자를 좀 칠 수가 있는데 뭐 지금 시장 보고 상황들 우리 포트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시황 보면서 방송 그냥 이어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강력홀딩 증권주 안 가서 던졌더만 폭등하셨다고요. 그런 게 아깝죠. 그런 게 아깝죠. 한 틱 차이로 놓치고 한 끗 차이로 놓치는 것도 아깝지만 왜 안 가지? 하고 매도했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 진짜 아깝죠. 단석바님. 그래요. 그런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증권주, 지주사 이런 종목들 나쁜 종목들이 아니고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좋은 기업들인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이슈가 됐던 거고 결국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면 좋은 종목. 방금 단속반님처럼 아예 던졌는데 더 올라가네? 나한테 기분 나쁜 종목, 안 좋은 종목은 좋은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일진 몰라도. 그런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좋을 거예요. 시장을 대응하는 기준과 전략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셔야 될 거고요. 물론 있으시겠죠.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뷰, 태도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종목 봐야 되는데 이런 시장을요. 저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고 봐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야 시장을 못 이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락장에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하락장이 뭐예요, 여러분들?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주도주 위주로 지수가 밀린다는 거니까 주도주 위주로 꺾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주도주가 밀리면 개별 종목은 더 크게 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뭐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보다 손실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큰 흐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물론 시장이 상승장이어도 하락하는 종목은 나오고요. 시장이 하락장이어도 상승하는 종목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에 대해서 역행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예요? 저는 지금은 단기박스권 내에 갇혀있긴 하지만 상승으로의 힘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에 대한 힘이 강하구나 라고 대응하고 전략을 짜서 가져가는 겁니다. 심플해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지수도 잠깐만 보면 잠깐 보다 말았지만 코스닥도 이제 꼬리 달아주고 일단은 견조해요. 견조하게 자리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꼬리 달아주고 견조하게 박스권 상단까지 좀 거의 도달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가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구간이냐면요. 단기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저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이 충돌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상승과 하락이 충돌하는 구간.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매수의 힘이 치고 올라오면서 돌파를 하면 돌파로 추세를 이어나가겠죠. 맞아요? 쉽죠, 여러분들? 쉽나요? 이해하기 편하세요? 오전엔 시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면 지금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릴 겁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좋습니다. 제가 소비주, 한한령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화장품 전반적으로 좋아요. 최근에 시장이 좋게 되면 섹터가 좋으면 그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토니모리, 어제 에이블CNC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오늘 또 한번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콜마, 오히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ODM, OEM 기업들 중에서 미국 생산 설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은 웬일인가요? 일단 오늘도 시장이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 오늘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습니다. 코스닥은 근소한 차이지만, 그럼 이렇게 되면 확률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좋고,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렸었는데 조금 전에 왜 안 올라가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티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추세를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현재 역배열의 흐름이긴 하고 있지만, 데드크로스가 나왔지만 반등,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로봇 반도체 관련됐던 고용 같은 경우도 일단은 크게 뭐 이탈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오늘 로보티즈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로봇 관련된 정책들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AI 100조 펀드에 대해서 로보티스 산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율주행, 로봇,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쪽으로도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오늘 일단 어쨌든 구리 관련된 종목들도 좋았고, 증권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됐건 주식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나오면서 증권주들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관련된 종목들, 보험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어요. 하나생명도 8%. 어제 상한가, 아까 음봉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음봉이었는데 지금 다시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지금 이거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글쎄요. 지금 자리는 부담스럽죠. 오히려 좀 조정이 좀 나오고 나서 좀 떨어졌을 때, 밀렸을 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하면서 가져가야겠죠. 결국 오늘도 증권주, 이런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은행주들 올라갈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쵸? 편의점, 롯데지주, 이마트 올라갑니다. 자, 잠시만요. 문자 하나만 보내겠습니다. 타자 한번만 칠게요. 네, 그래서 저는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샘표. 아니,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주사도 좋지만, 음식료 업종들도 같이 좋아지고 있어요. 음식료 업종이 여러분들 왜 좋냐면, 보통 음식료 업종들이 지주사 개념으로 해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강력하게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매수를 좀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같이 공략했으면 지금 좋은 수익을 가져가셨을 거예요. 단타도 단타고 신규 상장주도 기가 막히게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저는 견조하다, 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미선물 지수를 잠깐 보면 지금 미선물 지수는 살짝 약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약보합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아까 환율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1480원 막 이럴 때를 비교해보면 지금은 달러가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 그쵸? 이게 쌍바닥 이후에 기술적으로 쌍바닥 이후에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일단 추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과거에 비했을 때는 여전히 저렴한 부분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 증시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달러가 최근에 약했던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들입니다. 뭐 오늘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장 마감 때까지 매도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제가 이렇게 지금 차트에서 보여지고 있는 종목들은 단타를 좀 해볼 만한 종목들 단기적으로 방망이 짧게 해서 볼 만한 종목들을 제가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을 몇 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종목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네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전에 제가 장전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8시 반에서 9시 되기 전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자, 어제 미증시가 어떤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라고 했어요. 퍼스트 솔라, 썬런, 인페이즈 에너지 이런 미국 재생에너지 관련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그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축소 서명 때문에 밀렸다. 그래서 오늘 하나솔루션이 아까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국내 증시의 정책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미증시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솔루션 밀렸습니다. 근데 꼬리를 달아주고 있긴 해요. 중간중간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그때그때 그냥 단기 이슈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국내 정책적인 드라이빙이 걸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라면 오히려 저는 재생에너지보다는 지주사, 증권주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더즌 말씀드렸던 더즌 급승하네. 제가 보여드렸던 게 더즌이잖아요. 심지어 더즌은 우리 가족분들 수익 실현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단타로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한 4에서 6% 정도? 와, 너무 좋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굿입니다. 홀딩. 아마 어제 서클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니까 서클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하락을 좀 했었는데 누군가가 이제 어제 전방송 유튜브 댓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폭락한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봤거든요. 뭐 하락해도 자리만 지켜준다면 그리고 중요한 건 최근에 미증시하고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 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드라이빙이 더 모멘텀이 커요. 지금 우리 증시는 더 커요. 관세는 솔직히 저는 아까 그 단기 악재 해소라고 보는 게 예상했던 만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지난번에 상호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부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근데 보면 일본, 말레이시아는 원래 그 지난 4월에 이야기했을 때 24%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부과된 건 25%입니다. 우리나라 25%였고요. 카자흐스탄 27%인데 25%로 받았어요. 그리고 남아프리카도 30%에서 30% 그대로. 보스니아 같은 경우는 35%에서 30%.
인도네시아는 그대로 32%, 세르비아 37에서 35, 태국 36 기존 그대로 36, 캄보디아 49에서 36, 미얀마 44에서 40, 라오스 48에서 40. 생각해보면 더 높게 받은 게 없어요. 더 높게 받은 건 일본하고 아까 말레이시아였나요? 딱 그 두 나라 빼고는 다 원래 받을 거 받고 혹은 감소돼서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이래서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스테이블코인 제가 월요일날 강조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좋네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근데 이렇게 하겠죠. 언젠간 제가 이제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때가 있긴 할 겁니다. 언젠가는. 근데 일단 오늘은 너무 좋다. 특히나 더즌 같은 경우는 장 전부터 장 시작하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올라가니까 좋네요. 또 우리는 수익 실현하고 나서 했던 종목, 다른 종목을 또 공략하고 있어요. 다른 종목이 또 지금 보니까 월요일날 다시 한번 월요일날 이 더즌을 정리하고 관련된 종목을 또 매매를 했는데 한 지금 11% 정도, 10% 정도 올라가는 모습들입니다. 좋아요. 아, 좋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근길 주식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같이 보셔야겠죠. 좋은 정보들, 좋은 종목들,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아, 지주사도 좋고 오늘 진짜 너무 좋네. 여러분들 시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들은 단기 변동성을 활용해야 되는 거고, 전력 설비, 전력 인프라 혹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전선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보세요. 아시겠죠? 자, 어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 LNG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좀 눌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아까 동양철강 같은 경우 어때요? 음봉에서 다시 양봉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참 그렇습니다. 좋아요. 좋기는 해요. 다만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밀리는 부분들은 아쉬워요. 삼성전자 좀 견조하게, 물론 아직까지 이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기는 해요. 남아있기는 하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시장 자체를 좋게 보는데 삼성전자 안 좋을 거라고 말하는 건 그렇죠. 삼성전자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삼성전자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들은, 우려할 만한 것들은 다 나왔습니다. 뭐 안 좋을 거라고 했던 실적도 안 좋게 나왔고, 물론 이제 이게 3분기에 회복이 될 거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거냐, 이 여론이 형성되느냐, 기대감이 나오냐가 중요한 거고, 그 4조 원인가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보면 부정적인 실적 발표는 결국 악재 해소로 긍정적인 거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거다 보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엔비디아 퀄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SK하이닉스가 확실히 점유율을 좀 더 압도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좀 밀리네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다 가지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과 품목별 관세는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자동차가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 25%, 철강 알루미늄 50% 비중이잖아요. 별도입니다, 별도.
대신 이제 수출주는 조금 제가 2차 전지 바닥이 이제 슬슬 오려나 봐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물론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2차 전지를 매수하느냐? 저는 안 해요. 저는 솔직히 안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는 이제 어쨌든 바닥에 대한 부분이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가 맞지만 지금 증권주하고 지주사하고 은행 관련된 종목도 하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나 좋은데 이렇게나 좋은데 굳이 물론 낙폭과대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크긴 하지만 그쵸? 우리 그 최근에 이차전지는 안타깝지만 물려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반경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알령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디어유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엔터주들도 오늘 좀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알령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보실 필요가 있어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 이런 내용들은 예전부터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런 걸 떠나서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실각이 됐건 아니건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들이 사라질까? 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텐센트라든지 QQ라든지 지금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자본들도 들어오고 있다 보면 SM 지분을 하이브의 지분을 SM이 이제 SM의 하이브의 SM 지분을 이제 텐센트 뮤직이 가져갔죠. 중국의 자본이 들어갔다라는 건 단순히 중국 자본이 들어갔다라고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정말 이러한 정책들이 나왔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눌림 나올 때 여러분들 저는 조정이 나왔을 때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소비주 이야기 드리면서 한알령 같이 말씀드려서 뭐였어요? 여행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주 중에 본다라고 하면 노랑풍선? 이거 경영권 분쟁에 점화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그 소비주 말씀드려서 말씀드린 게 무비자 상시 검토라는 이야기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오가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10월 달에 역대급 연휴가 있습니다. 10월 10일 금요일만 여러분들 연차 휴가 쓰시면 10일 동안 연휴예요. 그쵸? 그때 여러분들 대부분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겠죠? 저는 근데 연휴가 길어서 우리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좀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습니다. 왜? 주식시장이 쉬잖아요.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며칠 빠지는 건데 맞죠?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여론이 좋다 그러면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 주식인이잖아요. 주식인은 주식을 할 수 있는 날이 많은 게 좋은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이구산업이라든지 대창, 푸산홀디스 단기 차익 나오고 음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서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 그쵸? 이런 종목 보시고 스테이블 코인도 개인적으로 좋고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 저는 지금 포트에 대한 구성을 한다라고 치면요. 결국 정책에 기반한 거긴 해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전력 설비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정책과 기반된 종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 지주사도 좋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조정이 나올 때나 들어가야겠죠. 그쵸? 지금 가격대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단기 변동성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단기적으로 움직여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공개방송, 장중 공개방송을 통해서 수익을 내드렸던 이 에르코스 같은 경우도요. 딱 이날 금요일날 급등 쫙 나오고 그다음 조정 쪼쪼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등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포트에 가져가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방망이 짧게 가져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많잖아요. 그리고 왜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 드리냐면 여야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야가 손을 잡고 같이 해도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데, 그쵸? 오늘 증권주가 좋아서 이거 뭐 증권주 더 얘기 드릴 필요가 있을까? 부국증권 상한가. 차라리 아까 말씀드릴 때 단타로 드리기라도 했으면, 그쵸?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하드립니다.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려요. 부국증권 상한가. 신영증권 17%, 상상의증권 17%, 대신증권 12%.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증권주가, 보험주가, 그쵸? 얘네가 지주사가 가만 놀랄 노짜입니다. 평소에 손이 안 가던 종목들이 올라가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조아님, 금융주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도주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빨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주도주라고 하면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였습니다. 2차 전지에서 제약바이오로 넘어갔었죠. 그 얘네가 좀 눌렸을 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느냐? 바로 조선, 방산, 원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맞죠? 조선방산 원전이 미국에 대한 트레이드 수혜로 올라갔다가 또 얘네가 밀리면서 어떤 게 또 다시 바톤을 이어봤냐면 증권, 지주, 상법 개정한 수혜주. 근데 최근에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얘네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재반등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조아님도 그렇지만 저 금융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볼 섹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것도 테마성이라고는 보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일단 증시부양책에 대한 의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확인을 했어요. 증시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이것까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3,400포인트, 5,000포인트, 5,000포인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섣부르게 뭐 아니지만 3,200포인트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200포인트라고 해봐야. 그리고 뭐 한간에 3,400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3,3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이 시장을 주도할까? 지금은 증시 정시부양책에 있는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와 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여기서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기는 해야 돼요. 받쳐주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시장이 삼성전자가 지금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는 견조하게 자리를 지켜줍니다. 오늘 여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올라와주고 있고. 코츠테크놀로지 아깝다. LIG 넥스원. 금융주뿐만이 아니고요. 조선, 방산 얘네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증권주 눌렸던 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내렸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2연속 상승했다가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사거리 어디 뭐 명당짜리다라고 해서 가격이 높잖아요. 높아서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결국 그런 자리들이 또 비싸게 팔려요. 뭐 지금 부동산 규제는 다르지만 예전에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 항상 한창 좋을 때.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시장이 좋은 흐름을 유지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의 가격이 내일보다 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가격으로 조정이 나온다? 그럼 땡큐란 관점에서 봐야 될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야수의 심장도 한 번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좀 볼 거야. 혹은 나는 그냥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을 짤 거야. 라고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가는 말에 올라타는 종목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좋겠지만 리스크도 확실하게 관리해야 되잖아요. 한번 밀리게 되면 크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상승에 대한 폭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타는 전략도 괜찮죠. 아니면 떨어지는 종목들 이제 반등 나오는 종목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성향의 차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룸이 좀 더 크고 그리고 떨어지는 라인이 딱 정확히 있기 때문에 손절을 명확히 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최근 시장이 이렇게 4월 7일, 4월 9일인가요? 저점을 찍고 나서 우상향을 했는데 이 종목이 바닥에서 기고 있었다? 그러면 시장에서 주도주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시장에서 주도주가 됐던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눌리는 구간을 공략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N자형 패턴. 이런 N자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계단식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에 대한 전략은 이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증권주가 됐건 반도체가 됐건 2차전지가 됐건 지주사가 됐건 로봇이 됐건 뭐 제약바이오가 됐건 원전이 됐건 조선방산이 됐건 만약에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에서 주도를 받고 얘네가 모멘텀이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요. 빠졌을 때 뭐야 빠졌어 끝났네 라는 관점보다는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차곡차곡 쌓아놓으세요. 주도주 성격의 종목군들을 따로 모아놓으시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런 뭐 구리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이 올라왔을 때 강하게 튀었던 종목들을 또 따로 모아놓으세요. 이런 단기 변동성을 단기 테마로 단기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강하게 튀었던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주도주는 말 그대로 키 맞추기도 가능해요. 주도주 섹터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자, 조선 쪽도 괜찮아요, 오늘. 제가 어제 조선도 말씀드렸죠. 어제 조선, 신한에서 지금 이 조선 관련 ETF를 지금 승인 직전에 있다. 그러니까 상장 직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선이 좋은데, 삼성중공업 뭘로 해야 되지? 어떤 종목을 해야 되지? 고민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만약에 신한에서 나오는 이 2배수 추종짜리 ETF 나오면 ETF 하세요. 증권사에서 다 알아서 좋은 종목들로 꾸리는 거고 조선 쪽은 말 그대로 종목 해봐야 몇 가지 있지도 않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삼성중공업 그리고 HD한국 조선해양 그리고 하나오션 이 세 종목의 비중이 60%가 넘는다라고 해요.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들 고르기 힘들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주가 좋은데 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신규 상장주 여러분들 공통점이 좀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반기 상장했던 종목들 키스트론 오늘 강하네요. 더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장 이후에 눌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혹은 조금 올랐다가 눌렸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럼 눌렸던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면 올라와요. 근데 모든 종목이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종목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종목들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달바글로벌은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력 설비가 됐건 제약바이오가 됐건 무슨 뭐 소버린 AI가 됐건 관련 테마들이 시장에서 이슈가 된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차전지 마찬가지. 유리기판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종목들. 미트박스는 오늘 좀 빠지네요.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에레코스 같은 경우도 보합권으로 상당히 견조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뭔가 있을라나? 뭔가 좀 나올라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들도 같이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럼 다른 종목군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얘네 종목들도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나? 라고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면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은 정책은 나와요. 정책은 나오는데 갑작스럽게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렇다면 뭐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가? 하나씩 쓱 보는 겁니다. 그냥 쓱 보는 거예요. SAMG 엔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대단해요.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4월 달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와, 이것도 기가 막히게 올라갔습니다. 다른 종목도 뭐 있을까요? 전통적인 이제 몇몇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쵸? 최근에는 신규 상장주들이 기가 막히게 올라가더라. 음식료 업종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맞습니다. 또 여름이면 또 아이스크림?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증권주 생명주가 너무 좋으니까 뭐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보는 것 같아요. 지수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 아마 물론 이제 조정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정을 노려보자. 근데 그건 중요한 건 매수할 여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최근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다. 소외를 받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이야기는 내 종목이 안 움직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혹은 내 종목은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쵸? 물론 이제 흐름에 따라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 내 종목이 안 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100% 비중을 가지고 몰빵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쵸? 올인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면 부분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 이 종목은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네가 봐도 이 종목 진짜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종목들은 미련을 버리고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시장이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코스피를 예로 들어서 이 구간이면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만원에 사서 5천원 때렸을 때 이거 5천원이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과감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종목을 사도 여러분들 똑같이 5천원이잖아요. 손실 확정이라는 그 확정이 나를 화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열받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 자산의 변화는 없잖아요. 그쵸? 5천원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5천원에서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회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개개인 상황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자본금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손실률이 다를 수도 있고 기간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죄송하지만 근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신님 네. 왠지 제가 마무리하는 느낌이었나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누가 봐도 증권주, 지주, 상법 개정한 종목들이 가고 있었잖아요. 조선방사원전 가고 있었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한두 개는 가지고 계셨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AI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자산의 비중 편성 자체가 많은 종목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을 5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진짜 정책주 관련된 종목들은 하나는 가지고 계셨어요. 아무리 못해도 하나는 가지고 계셨어야죠. 네, 최영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서 포트에 말씀드렸잖아요. AI 관련된 종목들. AI가 큰 틀이기 때문에 이 AI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개별적인 약간 테마성 흐름이긴 하지만 우리 증시는 테마성 흐름이지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전력 설비. 시대적 흐름과 그리고 지금 계절성이 같이 묶여 있는 그런 거. 근데 따지고 보면 거의 관련된 종목들을 사고 팔고 했던 것 같아요. 로봇 섹터는 진짜 간만에 매매를 좀 했었고, 오늘 로봇 쪽 올려가니까 좋네요. 근데 저는 결국 AI 정책에 있어서 로보틱스 산업에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가지고 백화점이신 분들은 진짜 어쩔 수 없고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뭐 그런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기회를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를 살리셔야 돼요. 아시죠? 만약에 이 부분들 뭐 혹은 마감 시황,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 마감에 대한 브리핑과 그리고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이슈가 됐던 종목들, 그럼 이런 종목들이 연속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 혹은 그렇다면 내일이나 혹은 다음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개인 유튜브에서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참고하셔서 공부가 좀 같이 좀 해보셔서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4분 남았습니다. 아직 4분 남았어요. 자,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정에 대한 부분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일정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그냥 정부 정책에 기인한 종목들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흐름들 때문에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잠깐만, 이 종목 볼까? 자, 여름 되면 제가 아까 뭐였죠? 아이스크림 이런 거. 오늘 빙그레도 강하게 올라와 주네요. 네, 여름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폭염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다르게 특별하게 나온 이슈들은 없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과 제가 10시까지 하고 나서 또 다른 뭐 이슈나 일정이나 뭐 뉴스들이 나오면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최평아님, 시장 좋은데 2차는 힘드네. 그냥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2차전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캐즘에 대한 부분이 근본적인 건데 이것도 그렇고 또 뭐예요? 트럼프가 지금 그 감세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머스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의 산업을 살리고 미래의 산업을 죽이는 행태라고 했어요. 당연히 이것도 테슬라 입장에서 안 좋은 거잖아요. 전기차 좋을 수가 없겠죠. 2차전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신당 창당, 아메리카당, 네? 창당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손은 잘 안 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막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 팔란 이야기 뭐예요? 그 이야기는 그냥 죄송합니다.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무릎에 사서 어깨 팔란 이야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무슨 이야기냐?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면 너무 좋죠. 더할 나위 없죠. 완전 베리베리 나이스죠. 근데 그게 힘듭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 팔라는 이야기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뭐예요? 확인하고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인하고. 주가가 떨어졌다가 반등이 진짜 나오네 하면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게 맞네 하고 팔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욕심부리지 말라.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지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에코프로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하방 경직은 나오잖아요. 그쵸? 하방 경직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위에 매물대도 쌓여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박스권에서 흐름에서 봤을 때 그럼 딱 이 정도 매수, 이 정도 매도 이런 것들도 보고 그쵸? 그러니까는 여유를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들 주식은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멘탈이라든지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설정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학신님. 그럼요. 모든 사람 제가 맞다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런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시간이 좀 빨리 갔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장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 나중에는 관심주를 좀 더 많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찐이야 여러분들의 진짜 주식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